8년 전 산사태로 실종된 남편이 딸의 소방학교 교관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아내와 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오늘은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친 서미연은 딸 나윤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자 군복처럼 빳빳한 소방훈련복을 입은 22살 나윤이 거울 앞에서 머리끈을 고쳐매고 있었다. 엄마, 또 그렇게 쳐다보지 마. 훈련 받으러 가는 거지 전쟁터 가는 거 아니야. 나윤의 농담에 미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8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산사태 출동 직전 남편 강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금방 올게라고 했던 그 마지막 모습. 차 안에서 나윤은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도 소방관이었잖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미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다치지만 말하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다. 사고 이후로 다짐했었다. 불안을 담은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소방학교 정문 앞은 입소생들과 가족들로 붐볐다. 단상에는 교육생들이 정렬해 서 있었고 학교장의 훈시가 이어졌다. 미연은 나윤의 소매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어깨를 토닥였다. 잘해낼 거야. 우리 딸 잘한다. 바로 그때였다. 정문 쪽에서 교관들의 지휘차가 도착했고 진회색 방화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어깨에는 소방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가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순간 미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 얼굴, 그 걸음걸이, 턱선, 눈매, 약간 구부정한 어깨. 모두 강진우였다. 미연은 무의식 중에 두 발짝 앞으로 나섰다.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만 보였다. 그가 교육생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잠깐 미연 쪽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낯선 사람을 보듯 시선을 걷어갔다. 현성우 소방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구조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까지 진우와 같았다. 조금 낮고 차분하지만 힘이 있는 음성. 미연은 다리가 풀려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닮은 사람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다. 현성우? 진우가 아니라 성우. 입소식이 끝나고 나윤이 돌아왔을 때 미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딸을 안았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아니야. 그냥 너무 긴장했나 봐. 나윤이 교육생 숙소로 들어간 뒤에도 미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멀리서 현성우 소방령이 다른 교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의 실종 후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아침이면 빈 침대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살아서 걸어가고 있었다. 아니, 그와 똑같은 누군가가.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열리고 있었다. 진우야. 바람에 흩어진 그 이름은 닿지 않았다. 입소 후 사흘이 지났지만 서미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소방학교 근처 작은 모텔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학교 정문 근처를 서성였다. 나윤에게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현성우. 그 이름이 진짜인지 아니면 남편이 어떤 이유로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건지. 훈련장 담벼락 너머로 교육생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로 성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호흡, 자세 낮추고, 더 빠르게.
미연은 담벼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진우도 저렇게 후배들을 가르쳤다. 엄하지만 다정하게. 실수에도 격려하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보호자이신가요?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미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없이 학교로 달려가 의무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들린 건 현성우의 목소리였다. 나윤 학생, 숨은 괜찮습니까? 천천히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침대에 앉은 나윤의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성우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엄마. 나윤이 미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그냥 사다리 훈련하다가 좀 미끄러진 거야. 찰과상이래. 미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성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보호자님이시군요. 제 불찰로 학생이 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눈가의 주름, 콧날, 입술 모양까지 모두 진우였다. 성우는 다시 나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상태 보고 다시 훈련 들어가도 됩니다. 그가 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 미연의 시선이 그의 손등에 고정되었다. 번개 모양의 흉터. 작지만 선명한 갈라진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흉터. 미연의 숨이 멎었다. 8년 전 진우는 산악 구조 중 벼락 맞은 나무에 부딪혀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미연이 연고를 발라주며 흉터 남으면 어떡해라고 하자 진우는 웃으며 말했었다. 이거 훈장 같잖아. 번개 맞고도 살아남았다는. 지금 눈앞의 남자 손등에 그 흉터가 똑같이 있었다. 성우는 미연의 시선을 느꼈는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십니까?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성우는 잠시 미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의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미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나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미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등의 흉터,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게 강진우였다. 하지만 그는 미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딸을. 왜? 미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성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다가가 물어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진우가 아니라면, 만약 모든 게 미연 자신의 착각이라면, 다시 한번 남편을 잃는 기분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3장. 기억의 틈새. 사흘이 더 지났다. 서미연은 여전히 학교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윤은 엄마, 이제 집에 가 있어. 괜찮다니까라고 했지만 미연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도 학교 담벼락 근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저녁 훈련이 끝난 시간이었고 교육생들은 모두 숙소로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실례지만 미연이 돌아서자 현성우가 서 있었다. 방화복이 아닌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가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 혹시 알아본 걸까? 네, 괜찮아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이요? 네. 매일 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마치 두통을 참는 것처럼. 누군가가 절 진우라고 부릅니다. 여자 목소리인데 선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미연은 숨을 죽였다. 어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제 품에 안겨서 웃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 아이가 깔깔대며 웃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장면을 알고 있었다. 나윤이 5살 때 진우는 퇴근 후마다 딸을 번쩍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려주곤 했다. 그리고 보호자님을 보는 순간부터 이 꿈이 더 강해졌습니다. 성우가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미연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산사태 당시 진우가 마지막으로 이거 잘 간직해줘라며 건네준 사진. 저도 당신을 봤을 때부터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미연은 천천히 사진을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이걸 보시겠어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바다였고 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이건 성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꿈에서 본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는 사진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미연이 황급히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다. 순간순간 조각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산, 비, 진흙, 무너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완전한 어둠. 한참 뒤에야 통증이 가라앉았다. 성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이 저입니까? 미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 남편이에요. 이름은 강진우. 강진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성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낯설지 않은 이름.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부르던 이름처럼. 8년 전 산사태로 실종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과 너무 닮아서 아니, 똑같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도 없었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에 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8년이라는 시간의 틈새에 선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연과 성우는 학교 근처 24시간 카페에 마주 앉았다. 성우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산사태 출동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간 진우. 금방 올게, 나윤이랑 저녁 먹고 기다려라던 마지막 인사.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수색대가 당신 헬멧과 장비를 찾았어요. 하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죠. 실종 처리됐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살아서 서 있어요. 손등 흉터까지 똑같아요. 당신이 진우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진우예요? 성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8년 전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요? 네.
제가 아는 건 8년 전 어느 날 한 공장 붕괴 현장에서 구조됐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현성우.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임시로 발급된 것이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병원 측에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현성우라는 이름이 임시로 부여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마을 주민이 구조 당시 성우라는 사람 구해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민도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한 거였대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제 이름인 줄 알았죠.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렇게 현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왠지 구조일이 익숙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달까요? 그래서 소방관 시험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닦았다. 남편이 기억을 잃고 8년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그럼 이제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오를 뿐이에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성우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다. 현성우 씨. 남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현우진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현성우였습니다. 미연과 성우는 얼어붙었다.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우진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제 아들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현우진은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카페를 나갔다. 며칠 뒤 소방본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현성우 소방령의 신원을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DNA 검사와 과거 기록 대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미연은 성우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다. 만약 제가 강진우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당신과 나윤에게 다가간 제 행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또다시 모든 걸 잃는 건가요? 미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누구든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두려웠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만약 눈앞에 이 남자가 진우가 아니라면, 그녀는 또다시 남편을 잃게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다가올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은 서미연에게 8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렸고 밤에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훈련을 지도하면서도 자꾸만 멍해졌고 나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자신이 정말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날 오후 소방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현성우 소방령, 내일 오전 10시 본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는 곧장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함께 가겠어요. 아니, 혼자 가도. 당신 혼자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소방본부 회의실에 나란히 앉았다. 조사관과 의무과장, 그리고 본부장이 자리에 있었다. 본부장이 서류를 펼쳤다. 먼저 현성우라는 이름의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8년 전 공장 붕괴 현장에서 구조 당시 한 마을 주민이 성우를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주민을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 그는 당시 패닉 상태에서 자기 조카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연이 숨을 삼켰다. 즉 현성우라는 이름은 애초에 귀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오기록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과거 실종 신고된 강진우 씨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와 현재 현성우, 소방령의 DNA를 대조한 결과 조사관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99.9% 일치합니다. 귀하는 강진우 씨 본인이 맞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번개 모양의 흉터가 있는 그 손. 저는 정말 강진우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의무과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8년 전 산사태 당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 인해 역행성 기억 상실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면서 신원이 뒤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신원은 확정됐습니다. 강진우 씨,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두 사람은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다. 햇빛이 눈부셨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돌아온 건가요? 미연은 그를 끌어안았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성우는 서툰 손길로 미연의 등을 토닥였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품 안에 이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 나윤이 외박으로 집에 왔다. 거실에는 성우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미연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나윤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교관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응. DNA 검사로 확인됐어. 나윤은 성우를 오래 바라봤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 엄마가 밤마다 그리워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윤의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죠? 제가 들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들고 싶어요. 성우는 서툴고 어색한 손길로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다면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던 희미한 기억. 번쩍 안아 올려주던 따뜻한 품. 잠시 침묵하던 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빠. 그 순간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끌어안았다. 미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8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도 변해버린 것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천천히 함께.